이제 삼추무토 155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제 7월이 되면은 이제 식신격을 이루게 될 거야, 그지? 또 8월이 되면 이제 상관격을 이루게 되고, 6월에는 상관쯤 되면은 이제 토금상관일 때는 토기운이 이제 많이 이제 허약해졌기 때문에 간목으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용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간목의 이제 그 중요성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뭐 마찬가지로 그 병화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특히 더 이제 뭐 우리가 삼춘이든 삼화든 병화를 계속 써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삼추에서는 병화를 선용하는 그런 용법이 될 거고, 간목은 좀 차용할 거고, 개수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짝을 지어서 선용되는 그런 진신으로서 계속 유용할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156페이지 그 우리 일람편을 읽어보면, 신월 무토는 양기가 점차 드러나고 한기가 점점 나오는 때로 먼저 병화를 용하고 다음으로 개수를 취하며 간목은 차용한다. 병갑계가 투하면 부기가 극품에 이른다. 개수가 암장되고 병화가 투하면 보통의 수제는 넘는다. 보통의 수제를 넘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병갑이 양투하고 개수가 해국된 진에 암장되면, 해국이 아니라 신진수국을 짰다는 얘기지, 그지? 역시 부기를 잃지 않는다. 부기를 잃지 않는다, 부기한다 이런 말하고 부기를 잃지 않는다는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부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토록 비난해질 법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개수라는 것이 무게부장, 그래가지고 항상 부기로움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병화가 없고 개수와 간목이 투하면 청아한 사람으로 부가 천금에 이른다. 자, 신월무토는 병화를 일선의 용신으로 쓰는데 병화가 없는데 어떻게 부기가 천금에 이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앞에 그 원시와 짝을 지어서, 이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전에는 이런 콤마나 이런 피리어드 이런 방점도 없었어. 한자 원시가 띄어쓰기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대목과 이어서 아니면 또 별도로 어디서 끊느냐가 참 중요했는데, 이것은 그 사본과 연계해서 일단 이해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종제 형상을 짠 걸로 이렇게 보면 돼. 이제 근데 이제 요 원시 다음에 또 종제격을 따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종제격을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해석을 해서 그냥 단순히 개수 간목이 투하면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 버리는데, 평화가 결격되고 개수 간목만 투여가지고 굉장히 부기가 굉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거의 인수가 없는 상태에서 수국을 이룬 상태에서 수목이 투한 걸로 우리가 봐야 돼. 그 다음에 개수가 없고 간목이 없으면 상인이다. 병화가 없으면 처현 자초한다. 그 다음에 만약 병갑계 삼자가 모두 없으면 하루의 면이다. 자, 처현 자초라는 것은 처도 좋고 자식도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뭐 자식이 좀 이렇게 불효를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초소생 이런 말 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자식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참 못났습니다, 제가 못나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이런 뜻으로 불초소생 이런 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처연자초라는 것은 처는 참 현명하고, 또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서 잘 이렇게 조업을 개성하고 아주 뛰어난 자식이다, 잘난 자식이다 이런 뜻이야. 자, 한번 보자. 토는 중앙과 사시에 있어서 왕하지 않은 때가 없고 사후에 기생한다. 사후라는 것은 이제 뭐 각 계절의 첫 글자, 그래서 이제 뭐 인, 신, 사해 이렇게 되겠는데, 토는 하왕하면 두터워져 유용하지만 하왕하면 화염조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이나 사에 있는 토는 굉장히 좀 유용하단 말이야. 힘도 있고, 또 수왕하면 토는 무용해진다. 그래서 뭐 신이나 해 이런 데서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토는 오행의 중앙으로 수령한 길을 오행의 중심으로 수령한 길을 만나면 쓰임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신이나 해에서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는 신에서 생하고 해에는 록이 있으니 신월과 해월의 무토는 생지에 있어도 왕으로 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통근도 별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잖아. 통근이
아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아예 되지 않았다고 하지는 않지만 유근에서 아주 유력하다는 말 자체는 절대 쓰지 않아. 그래서 신월무토는 화기가 쇠퇴하여 양기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월무토의 원령을 얻었다고 해서 뭐 신왕하다든지 또 굉장히 힘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또 한기가 나온 대로 병화로 답답게 하는 게 급선무다. 양기가 채워지면 다음으로 개수로 윤택하게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신월무토는 병, 개, 갑이 함께 투하면 부기가 일품에 오른다. 그러나 팔자 원국에 병, 개, 갑이 모두 출간하는 경우는 성립되기 어렵고 성립되지 않고 병, 임, 갑이 같이 투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신월 자체가 양간하고 짝을 지으니까. 근데 뭐 병갑계가 모두 출간하는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뭐 계시에 나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때 지지에 계시가 아니라 갑임 이러고, 그렇지, 계시에 나면 될 수 있겠다. 이때 지지의 자수를 보거나 계수가 암장되면, 그러니까 뭐 다시 투하지 않아도 병, 개, 갑 3자를 온전히 갖춘 셈과 다를 바 없다. 자, 병화는 투하고 개수가 암장되면 일방은 능히 기대할 만한 수재가 되고, 또 임수가 투했는데 병화가 암장되어도 산발됨이 있다. 뭐 임수가 투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편제격을 이루었다는 건데, 이때 뭐 개수와 병화로 우리가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병화가 투하면 더 이제 격이 높아지겠지만은, 이렇게 하듯이 임수가 투하고 병화가 암장되고, 근데 이제 지장간에서는 개수가 있어줘야 우리가 이렇게 그 선발됨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법이고, 또 병갑이 양투하고 개수가 해국에서 진해 암장되면 부기상전하고, 진토가 무토가 신자진 수국으로 격을 이루면은, 자, 무토일간에 신자진 수국 지으면 그걸 구진특이격이라 그래. 그래서 대기한 팔자가 많다고 그래. 그래서 다음에 등소평 팔자, 경샤오평 팔자를 보면은 이 사람은 신자진 수국을 짓고, 그리고 종제격 같이 이렇게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수국을 거스르는 세력이 없지. 물론 이제 지지에 술토 하나가 있긴 있지만 뭐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국세를 다 얻은 건데, 이렇게 이제 또 천간에 간목 이런 것들이 투해서 수국을 배반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리버스 현상 같은 건 나타날 수 있지. 그래서 덩사오평은 굉장히 뭐 중국 인민의 영웅이니까, 이 사람이 뭐 일격을 뭐 굉장한 부기격을 지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전도 현상을 겪게 돼. 어떤 경우냐면, 뭐 자식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등소평의 아들은 이제 덩푸팡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지. 근데 이제 옛날에 문화혁명 때 등소평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칠살이 이제 전도됐겠지, 리버스 현상으로.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칠살이 전도되는 유형은 아니네 보니까. 이제 전도되는 거다, 그지? 이제 무토가 투한 건 아니니까 이제 칠살이. 그래서 전도되니까 자식도 등소평 아들도 이제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문화혁명 때 아들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사층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 그래서 지금도 모두 장애인 협회장 이렇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등소평도 뭐 그때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아주 교육도 받고 뭐 이러면서 어디 엔진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아주 그 직공으로 이렇게 이제 하여튼 굉장히 그 고생을 했던 사람이야. 또 조아운약 평주의 천사의 명으로 예시된 팔자인데, 천사라는 거는 이제 하늘이 내린 스승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교주라든지 아주 존귀한 높고 높은 스승으로 추앙받은 건데, 이 사람도 지지에 수국을 지어서 이제 구진득인데, 이 사람은 병화가 이렇게 투해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수국을 지었지만 일선의 용신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용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조용신으로는 우리가 일단 귀를 성립시킨 거지. 하지만 이렇게 국을 배반하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때는 출렁출렁 그랬을 거야.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뭐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겠지. 그러나 병화가 이제 용신이니까 그 병화로 인한 귀도 엄청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구진덕이 격에 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일
이제 지지 수국을 지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지지 수국을 지은 상태에서라는 이제 그걸 전제해서 병화가 없고 개갑이 투하하면 여기서는 뭐 저항생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종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거의 종재 현상을, 종재격을 지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위인이 청구하고 거부를 이루었다는 데서 그런 거지. 그리고 만약에 뭐 거부를 이루지 않고 뭐 1호 공명 정도였다 이러면은 뭐 내격이라고 우리가 준해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일성용신이었는데 뭐 이렇게 거부를 이루고 청구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 내격이 좀 순수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도신을무토의 개수와 간목이 없으면 평범한 명이고 병화가 있으면은 아내는 어질고 자식은 효도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월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원령 그러니까 이제 내격에 이제 임수가 이제 우리가 그 처가 될 거야. 그 처가 예를 들어서 장생궁에 이렇게 앉아 있고 또내 자리에 있으면은 처가 보통 현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목은 신에서 이제 절지가 되니까 좀 좋지 않단 말이야. 근데 병화가 이렇게 생시에 투했을 때를 보면 만약에 생시에 투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일선의 용신이 생시에 투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식이 일단 뛰어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병화가 뭐 예를 들어서 오시생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자식이 암장되어서 또 굉장히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육친의 자식의 덕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대비돼야 되고 당연히 뭐 병화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도 현출하고 자식을 효도하라고 한다면은 신월 무토가 정확하게 병화를 용신으로 쓰고 그 병화가 잘 자리 잡으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육친의 덕을 논할 수 있지. 육친의 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육친의 덕이 아무리 내가 부기를 이루어도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지지 수국을 이루면 기명종제가 되어서 이때는 간목을 취해 설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어. 자, 간목이 투하면 약간의 부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간목이 투하면은 왜 약간의 부기가 있겠어? 종택을 지으면 굉장히 좋지. 그 다음에 용신과 처자를 보는 법은 앞에 설명과 같다라고 했는데 자, 토는 신에서 기생하고 생자가 되므로 쉽게 종격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월지에서 일단 뿌리를 내렸으니 통근을 했다라고 치면은 종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그 힘이 무력해서 종재를 지어도 뭔가 좀 꺼림칙한 그런 종재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수국을 지어서 종재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 구진득이의 기가 나타나는 걸로 봐야지 종격이 완전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신에서 사후의 글자에서 기생해서 쉽게 좋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뭐 약간의 부기가 있다 이랬으니까 뭔가 그 완전한 외격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구진득이격의 그 순수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거냐고. 그래서 이때 말하는 수국이 예를 들어서 온전한 수국이냐 아니면은 반합에 의한 수국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외격의 순수함을 가지고 격국의 고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다면 좀 더 그래서 어쨌든 신자진 수국을 다 지었다 이러면은 굉장히 높은 격국이 된다. 자, 그런데 김영종제가 되었다. 김영종제가 되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미 수국을 다 지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간목이 투했을 때 약간의 부기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구진득이를 이루어서 간목이 투했을 때 굉장히 높은 격국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용신이 많으면 의당스라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이때 간목이 투하면 용신을 배반하지 않는 경우고 용신이 태다해서 병이 되면 그것을 절해야 되고 이때는 용신이 많아서 그 기운의 것을 그 기운을 종해야 될 때는 용신이 많다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진 않잖아. 그 기세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신월 무토의 개수를 용하면 금투수자가 되고 병화를 용하면 목처화자가 되고 용법이 다 똑같아. 간목을 용하면 수처목자가 된다. 자, 이제
6월 무토로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 6월 무토는 아마 6월 무토 학습하고, 선생님 근처에 이제 6월 무토생의 일주들을 몇 개 이렇게 감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또 어쨌든 뭐 무토가 끝나면은 우리가 아는 6월 무토생을 가지고 한번 또 테스팅, 선생님 실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난강망 이론을 적용해서 보는지. 난강망 이론이 뭐 일선, 선형, 격국 이런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팔자진짜 전체 굵직한 것들을 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얼개로 이렇게 이론들이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설명되어 있고, 또 격국이법도 좌평균전보다 훨씬 예민하고 법수가 깊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